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오국을 했어요. 선생님 오국 하실 때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보낸 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자고 하면요. 자, 이제, 오국을 제가 이제 이걸 왜 틀었냐면, 자, 이제, 지난번에 막 갑자기 오국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급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지지 4개의 궁. 방에 들어가서, 자, 이거는 유금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묘방으로 가는 거고, 얘는 신금방으로 가는 거고, 얘는 술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을 써보면, 자, 축, 인, 같이 2명씩 살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죠? 그럼 이제 방으로 가보자고요. 유금방이 여기죠. 일로 가서 세지가 된 거예요. 이게 연지예요. 근데 저희는 연지라고 부르질 않고 세지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제 강의를 보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월지는 묘방으로 가면 되죠. 여기 묘방에 와서 월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신금방에 가서 일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술방에 가서 시지. 자, 연월일시를 넣었죠. 자, 4개의 지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중궁 플러스 중궁. 자, 이렇게 해서 요 5군데를 합쳐서 저희가 앞으로 동처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처를 위아래, 그러니까 천반수, 지반수, 천반, 지반의 숫자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반수, 지반수를 나눠서, 자, 여기에 있는 통기도의 아래쪽은 지반수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통기도 위에는 천반수를 넣은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겹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요게.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제 각자의 숫자를 넣는데 맨 처음에 넣는 게 뭐겠어요? 일지잖아. 내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행이 분포되는 거예요. 그냥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화수목금토인 사람도 있고 수목금토화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놓고요. 이제 다시 이제 집어넣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걸 오늘 왜 하냐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막 정신없이 옆에 달린 애들만 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건 이 숫자예요. 그냥 숫자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일지 4와 9가 금이라는 거죠. 오행상. 그러니까 얘가 금이 됐으니까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로는 못 가요. 과거로는 못 가고 이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 수가 되겠죠. 설마 금생 토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생 목이 될 거고
목생화가 될 거고 화생토가 될 거기 때문에 금을 정하면 나머지 국마다 오행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긴 수자리구나. 여기는 목자리구나. 여기는 화, 여기는 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는 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금이었는데, 자, 아무리 수를 찾아도, 자, 여기, 요거 4개였죠. 일지, 세지, 시지, 월지. 자, 이제 중군까지. 근데 아무리 봐도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썼어요. 그 다음에 목을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다 쓰세요. 목이 요 아래층에 있으니까 쓰고, 얘는 시지였구나. 자, 화를 찾아보니까 화가 중궁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7을 쓴 거야. 중궁. 그 다음에 토도 있네. 이 사람 골고루 있잖아요. 그렇지? 아,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수오행이, 그러니까 여기 자 보세요. 집안에 수오행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육신으로 따지니까 여기는 내가 살고 나의 형제도 살 수 있어요. 여기는 내가 낳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손을 통해 발생하는 재성이 생길 수 있고요. 재성 위에 관성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는 인성이 생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수오행이 없어 이래도 되고 집안에 손이라는 육신이 없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 없다 이거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천반해를 다시 써놓으니까 근데 원래 한 번에 쓰거든요. 네, 천반을 보니까 여기 일지가 있네. 근데 형효가 또 갖고 있네. 세지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지가 위에 화오행을 갖고 있었네. 아, 여기가 겹쳐서 똑같이 토오행이 있었네. 자, 이 위에가 없다는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금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금이죠. 45세 넘으면 내가 올라가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지만 가면 돼요. 자, 나머지 뭐가 없다는 거야? 형효가 없다는 거죠. 형효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었어요. 자, 일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45세가 넘으면 위에 가서 이제 하자고. 이제. 그러면 우선 아래층만 보면 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움직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녀는 없지만 재성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도 있고 자 정평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인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누구도 있었어. 형효도 있었네. 자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자 나하고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양수 얘는 음수. 자 음양이 다른 형효를 뭐라고 불러요? 겁재. 자 음양이 똑같다. 비견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죠? 비견겁재. 자 그래서 일지는 뭘 갖고 있어요? 겁재랑 같이 살고 있다. 이거 하나 보여준 거고요. 아까 소녀는 없다 그랬잖아요. 소녀는 없다. 자 그럼 재성은 있다. 일단 있다. 그런데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정편을 나눌 때 네, 양 편제겠죠. 하면 정제. 그죠? 아니면 편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편제를 갖고 있네.
자, 이쪽으로 오니까 플러스 플러스죠? 그럼 정관이에요, 편관이에요? 편관. 이것도 정편관을 갈라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편관을 들고 있다. 자, 인수가 정인이냐 편인이냐 매우 중요했죠. 자, 그런데 나한테 다행히도 정인이 됐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갖고 있는 걸 한눈에 봤다는 거야. 소녀 없는 걸 내가 확인했고, 소녀가 어디 있냐면 저기 좀 멀리 있더라. 이 얘기고요. 요 아래에는 편재, 그리고 편관, 그리고 정인을 갖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육신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나머지들을 막 붙이는 거예요. 자, 그냥 어떻게 내려가면 돼? 자, 금이 할 수 있는 대로만 가면 돼요. 이제 생극제화 할 때 하는데, 이제 오늘은 뭘 보려고 그랬냐면, 그러면 일지라는 애들이 다, 나니까 성격이 있을 거고, 취향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뭐 이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냥 흔히 이거는 쉽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목화토금수만 나눠서 얼추 다 생각이 나시긴 하시죠. 그러니까 일지오행이라는 애들이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이제 이렇게 막 성격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세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지상수에 있는 애하고는, 자, 보세요. 9라는 아이는 1이라는 애랑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질 않아요. 그러면 자, 9, 1은요. 맨 처음에 1살에서 9살 요게 대운이기도 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아까 신금방이었죠. 방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나랑 똑같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어쩌면 아주, 그러니까 여길 봐도 형제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금이라는 것은 좀 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 안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 친구가 많다, 아니면 이 집에 뭔가 내 또래 애들이 많이 들락거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일지의 성격이에요. 이거 이제 또 조금 이따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지의 성격은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사실. 자, 뭐냐면요. 이걸 모르겠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홍국김 일지의 성정을 파악해 보겠다. 일지의 성정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자, 뻔한 건데요, 이건. 자, 일단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일지가 금인 분도 있지만 일지가 화인 분도 있을 거고요. 일지가 목인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볼 수 있고, 성격, 뭐 재능 이런 거. 그 다음에 5가지 색깔로 표현됩니다. 이게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점과 약점. 이게 장점, 단점이라기보다요, 내가 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요걸 통하면 조금 더 빨리 알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일지를 기준으로 개인의 고유한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자, 보세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선천적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의 특징만 알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명리에서 나는 간목인데 왜 여기 들어오면 수냐 혹은 금이냐 왜 바뀌었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늘에서 줄 때 목으로 간목으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네가 땅에 내려왔더니 이 땅의 사정이 너를 간목으로 살게끔 해주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는 간목 성질이 있지만 아니 간목이어서 내가 꿋꿋하게 아주 그냥 좀 이 체면과 체통을 지키면서 좀 큰 나무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내가 지금 막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속에선 그러겠지. 내가 언젠가 이런 괴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그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당신에게 부여한 거와 달리 자, 하늘에서는 아니 하늘에서 내가 신이었어도 여기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 텔레비도 못 봐서 그 드라마에 신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가난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다든지. 그죠? 뭐 신으로 내려오면 다 부자나 무슨 재벌을 낳게 해주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문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막 어마지징하게 내가 그 사람이 하늘에서 어떻게 나가지고 야 진짜 네 뜻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진짜 우리 학문이 제일 하위 학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해요. 사는 내내 아니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하지. 간목이면 뭐 할 건데 주기밖에 더해. 그래서 자 기문은 굉장히 활용법이 저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밥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러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 뜻으로 조금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앞으로 보려는 그 목표예요. 뭐냐면 자 내가 몰랐다. 나한테도 약간의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그냥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진 재능을 찾으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면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직업이 나한테 오겠죠?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겠죠? 나에게 적합한 직업 분야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막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 성격하고까지 맞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맞출 필요가 없죠. 잘하는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살고 싶은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자, 목표는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돈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볼 건데요. 자, 아까 그 그림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집안 수만 딱 그린 거예요. 자, 제가 구금 좋아하죠? 왜 이렇게 자꾸 구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 자리가 일지의 자리였죠?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을 때 딱 기준점이 일지잖아요. 나부터 나가야 되니까 여기 형녀는 꼽살이 껴서 사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구금이 일지라고 생각해 본다. 그죠? 그럼 이제 내가 구금이야. 자,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는 소녀가 없었죠. 여기요. 근데 얘는 두 개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 적은 것, 양이 큰 것, 이렇게 이제 막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모두 있고 모두 있는 거야. 음양이
같은 것과 음양이 같은 것과 음양이 다른 것.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짝수 음수 하시는 거예요. 홀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네요. 두 개 다 아무거나 써도 되죠? 아니, 아무거나도 될 수 있지만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해?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생해야 되죠. 그래서 일복 터지셨어요. 좋은 말이에요? 고생한다는 얘기. 그렇지. 고생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고생을 해도 뭐는 벌 수 있다? 돈은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돈을 버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알바를 나가서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1시간에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시간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 가치가 재예요? 관이에요? 인이에요? 재성이에요. 인 아니에요. 인 아니고 첫 번째가 재성이에요. 재성.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봐. 일복은 터졌는데, 야,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자, 식신과 상관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식신이 훨씬 더 노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육체적. 소녀 있으면 막 칭찬할 때 뭐라 그래? 어머, 부지런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단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야,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밭을 메고, 논을 메고, 농사를 짓고, 이러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 알바를 나갔더니 자꾸 짐을 날르래. 자,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가서 뭔가를 하나 포인트를 집어서 탁탁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가져가서 내가 지금 해준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거나 훨씬 유용한 가치가 있으면 나한테 얼마를 줄 거야? 10,000원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탁탁 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재성이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서 약간 다르게 상관을 쓴다 그러지? 상관은 조금 뭐가 들어가요? 기술적.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는 조금 내가 전문가라고. 자, 제가 보니까요. 저희 사무실에 누수가 한 번 됐어. 아래층에서 물이 샌대. 누수를 잡는 아저씨가 왔거든요. 그걸 잡아주면 50만 원, 100만 원 받는데요. 누수만 잡는데. 근데 그거를 하루 진종일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진단해서 잡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수를 잡는 뭔가 특별한 그 사람만의 아니 기계 하나로만 되면 그건 누구나 사면 됐잖아요. 그런데 청진기를 딱 대고 기계로 똑같이 써도 자기가 이 자리가 새. 그게 이게 뭐냐고. 이게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재성 없이는 안 된다고. 수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감각 그게 재능이에요. 아주 조그마고 굉장히 미묘한 차이여가지고 이 재능이라는 거는 아주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져. 감각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청진기를 내도 알아 몰라.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요 재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두 개가 약간 갈라져 있다.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일지라고 하는 애의 기본적 성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 기본적 성격을 보면서 이 나머지들을 또 다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조그맣고 너무 왜소하고 너무 말도 크게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자꾸 울고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게 아예 여기서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얼마나 못하나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구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사구금이라는 애들의 성격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명리 공부하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 돼? 경금하고 신금. 그럼 경금, 신금은 뭐 많이 알 수도 있고 우리처럼 명리를 안 했던 사람 모를 수도 있고 전 명리를 하기는 했지만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자 이거는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경금과 신금을 떠올리시면 명리 좀 하셨죠? 경금과 신금을 생각하면 돼요. 경금, 신금을 우리는 어쩌다고 생각해? 일단은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죠. 강한 성격이죠. 그리고 원래 금이라는 성격의 대명사예요. 의롭다. 그럼 우리가 앞에 보통 뭐를 생각하기 쉬워요?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지. 설마 불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구금인 사람은 뭔가 좀 정의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정의롭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금, 신금은 더 나쁜 거야. 정의와 불의 사이에 이렇게 발을 거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행들은 그렇게 막 뭐 그렇게 불법스러운 일, 불의에 해당하는 일을 막 해, 막 이런 일이 자기 앞에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사구금은 특별히 그런 일이 나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정의로울 것이냐, 불의를 저지를 것이냐.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이 착하다고 봐주지 않는 건 아시죠?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불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건 안 봐요. 성공이냐 아니냐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말해준다니까? 말해줘야 돼. 조금만 마음이 달리 먹어서 불의가 왔을 때 손 잡으시면 바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진급하실 수 있어요. 바로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안 본다. 자, 그 모행은 옳은 것, 그 다음에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롭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요 살 개념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기는 뭐다? 살기는 앞에 살짝 빼고 여기 강한 기운으로 그 기가 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또 나쁘냐? 그럼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직관력과 판단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죠. 이건 뭐 이칠화 아니면 뭐 일수 이런 사람들이 직관력이 있다 그러면 금이 웃을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직관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어떻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살기 어렵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고집이 세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자, 요런 사구금을 가진 사람은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한 변화와 뒤바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엄청 정의로웠는데 엄청 불의에 참여했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가난하고 엄청 찌질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청 괜찮은 사람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높낮이가 엄청 심하다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가게 내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주위에서. 왜냐면 기대치를 계속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극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극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성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럼 그게 엄청 기가 막히게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약간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금만 그래요. 금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지배욕과 승부욕. 살이라는 것은 기가 세다는 건요. 이거예요, 사실. 제일 추구하는 거는 원래 권력이에요. 근데 권력은 재성과 원래 세트예요. 여기가 관이죠. 근데 평관이면 귀신이죠. 자,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죠. 왜냐면 생을 받는 게 좋아요? 생을 주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다 받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고. 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고위공무원 5급 이상 올라간다. 재성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 관만 갖고 한다고? 그럼 그거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재관은 그냥 친구야. 그래서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재성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배욕과 승부욕이 강한 권력형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직업을 유추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착한 구금이 있고 진짜 못된 구금이 있고 요것도 약간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런 건 있죠. 성격상 강인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사금이 왜 그러냐면요. 얘는 음수잖아요. 양수인 구금은 그런 내 성격을 표출하는 편이고 사금은 안에 갖고 있으면서 표출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쌀쌀하고 매몰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요거는요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더 실용주의로 가겠죠. 그래서 강직하고 굳세며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은 화가 나도 구금은 어때요? 너무 화가 났어. 지금 한 대 때리지. 사금은 참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용기와 견고한 의지로 조용히 뜻을 관철할 수 있다. 자, 장단점은요. 장점이 단점되고 단점이 장점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실용주의예요. 이 사고금은 약간 그래서 좀 이익이 되지 못하는 일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자, 고집과 차가움. 주변 사람과 융합이 잘 안 되고 사교에 원만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은 요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특히 여성은 남성을 싫어하고 남성은 여성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대. 왜 그럴까요? 소극적이니까. 아니, 경쟁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금이 얘네한테 이씨 네가 무슨 금이야 그 주제. 그러면 사금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까불고 있네. 나도 금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경쟁심이 심해요. 사고금들은. 이게. 그래서 근데 거꾸로 다시 말하면요. 그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남성, 여성이 원래 여기는 제일 좋아요.
그래야 말을 듣지 웬만한 것들이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직업을 지금 들은 것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금융, 법률, 행정. 자, 권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해야겠죠. 여기 앞에 행정이라고 안 써도 이런 공무원 쪽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종사자들도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뭐 기업가,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렇게 다 넣으시면 돼요.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예 너무 쉬우니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군인, 경찰, 그쵸? 소방관, 예, 다 나오죠. 사실은 여기에, 여기 이 분야에요. 이쪽에 있는 음지에 있는 직업도 원래 다 넣으셔야 돼요. 사채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깍두기.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나쁜 것도 있다. 그럼. 근데 그건 또 나쁜 것도 아니야. 왜냐면,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계를 괜히 했나? 문계가 나쁘면 어떡해? 고급스럽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는 뭘로 모여? 자, 여기는 권력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성을 모아. 깍두기로 가면, 재성을 때리든지, 어쩌든지, 뺐든지, 재성에 먼저 가서 어디로 가? 권력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꼭대기에 가면, 꼭 같이 만나요, 걔네들이. 형사가, 경찰이, 그러면 그 범죄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얘가 알 줄 아세요? 절대 못 잡아요, 범인. 범인은 걔가 얘기해 줘야지 잡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친구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 금융에, 우리는 사채라고 말하지만 이게 촌스러운 거야. 캐피탈이라고 그래. 무수한 캐피탈사가 있죠? 네, 거기에 윗대가리 다 뭐예요? 조폭이 엄청 많아요. 조폭이 공부 잘하는 금융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 하니? 야, 회사, 이거 내 회사니까, 야, 너가 운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은 합법적인 곳이고, 제2금융권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똑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교육, 의료, 사회봉사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왜냐면 의사들도 다 살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금인 아이들, 금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직접 내가 수술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고금을 놨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은 그냥 지가 사고금이 아니고 직접 식신상관. 자, 아까 제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했죠. 이런 데다가 사고금을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잘해요. 그치, 여기다, 얘는 칼을 딱 손에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쫙 갈라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잘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요, 또 여기다가 교사, 교수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요, 또 공무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야. 장관까지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그래? 관직을 아주 그냥 그러면 살기 있게 확 놔볼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를 아주 많이 시켜볼까요? 아주 들고 파봐. 여기다 놔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금융종사자. 아주 그냥 이게 백발백중이래.
엄청 펀드를 잘하는 사람이야? 재성에다 사고금을 놔볼까?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읽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사고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인력수. 뻔하게 아시는 거 아니야? 수는. 아까 금하고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르겠죠. 선생님 일지는 뭐로 나왔어요? 네. 일지가. 아니, 일간 말고 일지. 숫자요? 숫자. 오. 아, 토구나. 오토. 네. 일지가 토. 그 다음에 위에 뭐 얹었어요, 숫자로? 6. 아, 그러면 토국수가 된 거죠. 전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생각나는 거지. 전국이고, 재성을 얹고 있는 거죠. 뭐는 걸 좋아해요? 토국수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따 이제 50도 성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딸려가는 것도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육수. 저는 육수예요. 저는 육수예요.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육수예요. 이게 각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금, 선생님은 잘 모르겠고, 선생님 뭐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일육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일육수 하면 아까 금들이 딱딱하고 무섭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육수들은 되게 유연성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이 사람이 잡아당기면 또 맞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이 잡아당기면 또 맞다 그러고 그게 근데 성격도 그렇고 몸도 유연한 거예요? 네. 근데 왕해야지 유연하지. 몸은. 몸이 치장해야. 몸이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 저 엄청 뻣뻣해요. 그 약간의 유연성을 갖고 있죠. 이게 그런데 성격적으로 조금 유연할 수 있다. 근데 이 유연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개수할 때 좋은 얘기 들어보셨어? 임수개수를 아주 좋게 보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흥청망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다 이러면 되게 좋게 느껴지지만 이게 아주 또 7렐레, 8렐레네 하면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자가 붙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말해도 그래 좋아 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아니 그렇게 장단점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은 못 지어. 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거. 밤과 관련이 있어서 야행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시인의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요. 감정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싫으면 또 죽어도 싫다로 가요. 내가 좋으면 또 죽어도 좋다로 가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감수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자, 만약에요. 남자분이 이렇다면 영화 보고 울어. 그죠? 일육수가 있을 확률. 선생님 뭔데? 저? 십시입니다. 아, 토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성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제가 남자 일육수를 보고 성격이 뭐냐고 하면 저 이래. 아줌마 성격이시네요. 그러면 대부분 공감해요. 뭐냐면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가 쏙쏙 들어와.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그 공감성이 높아요. 일육수는. 근데 이제 공감이 오버되면은 알죠. 무슨 일이 터지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육수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특히나 하지만 일육수들은 되게 똑똑해요. 특히나 만약에
아까 오행도에서 오행통기도 안에서 금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 금생수 이런 애들이 되죠? 머리가 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일수는 지혜롭고 뭐 재주가 좋고 또 추진력도 강하고 신왕하면 약자를 돌보고 깊이 생각한다. 근데 신약하면 정력 소모가 심하다. 너무 놀러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육수가 융통성이 더 많아요. 일수보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람과 잘 어울리고 공감성 때문에 그래요. 공감성. 이게 결국은 이 공감성이 뭘로 가? 감성적으로도 가고 요렇게 되면 EQ가 높다고도 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좀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 일처리에 중용을 지키는 지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요런 거죠. 신앙하면 우울증, 조울증도 와요. 그래서 일육수의 직업을 보면요. 자, 요런 사람이야. 자, 비서시키면 어떠겠어요? 아주 좋죠.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 오늘 기분이 나쁘신데? 얼른 달달한 걸 하나 타가지고 가야겠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비서학과, 행정, 요런 쪽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상담학도 굉장히 잘, 왜냐면 공감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작사, 작곡, 사회복지도 많이 가요. 그 다음에 환경, 영양, 식품 영양 쪽도 많이 가고요. 수의학.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유흥업소는 조금 잊어주세요. 문화예술이라고. 뭐냐면,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뭐까지 포함한다. 유흥까지 포함한다. 왜냐면 어쨌든 유흥이 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쉽고 아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쉬운 걸 할 때 머릿속에 쏙쏙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육수를 보면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얘를 무시하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칠화. 이칠화도 완전히 다르죠, 또. 이칠화는 또 완전히 다르죠. 아까 일육수가 굉장히 그 공감성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 화성은요, 또 여기는 또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양화와 음화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하고 달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나요. 아까 일육은 조금 작은 물과 큰 물, 사실 그것도 바다와 시냇물은 다르겠지만 사실요, 요 이칠화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화는 밝고 아니면 안 밝아요. 이화는 밝지 않아요. 칠화는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쓰시면 맞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말솜씨 좋고 서비스 분야에 적합하다. 다 맞는데요. 이화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 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빠르고 급한 성격인데 이거를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속도라고 생각하셔요. 칠화가 강한 사람들은 말도 빨리 해요. 왜? 서비스 분야에서 전화가 왔단 말이야. 네, 고객님, 네네. 벌써 네네가 나왔죠? Y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왜 쭉 읽어주는 문구도 따다다다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가진 오행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육수이긴 하지만 재성에다가 수죠. 그러면 수국 뭐가 되겠어요? 화가 되겠죠. 근데 화가 빵빵빵이에요.
화가 내가 가진 모든 오행 중에 엄청 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수국화로. 이런 게 있어서 이거가 꼭 일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칠화는 속도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미디어. 이게 뭐냐면요. 시각적인 거예요. 이게 눈이죠. 이칠화가. 그러니까 이칠화가 가장 시각적이에요. 그러면 요새 컴퓨터를 잘하는 애들 있죠. 뭐일 가능성이 많아. 아, 쟤네들 목화인가 보구나. 화야? 목도 받았어. 더 빨라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시각적인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제가 휴대폰 대리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써요. 그 다음에 방송국에 있는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죠. 디자인 회사에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화 아니면 화토라는 거야. 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요거 하나예요. 특히나 7화를 보면은 무조건 살면서 말 실수할 일이 있으니까 늘 말을 할 때 한 템포 줄여라.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매우 빠르고 바쁘게 살다가 심장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겁이 확 나지. 심장은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원래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있죠. 목화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근데 그 창의가 아주 깊은 건 아니야. 창의성과 소통 능력. 그래서 아까 컴퓨터, IT 쪽, 디자인 막 이렇게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디자인이라는 걸 하는데 디자인이 엄청 많죠? 이거 뭐냐면 이 사물하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있어? 일단 의류. 옛날에는 의류가 제일 강력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뭔가 휴대폰 안에서 뭐 이모티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IT 분야 쪽에 또 많아요. 그런데 또 무슨 디자인이 있어요? 건축. 작게 하면 인테리어. 옛날 말로 하자면 미술. 이런 거예요. 뭔가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요걸 나눌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토가 많아. 화인데 자기가 일지가 화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토가 오죠. 5토나 10토가 올 거 아니에요. 이쪽에. 화생, 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강하고 토도 강해. 그럼 이 사람은 딱 보면 견적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 분야 건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가능한 거예요. 도배장판 하러 다녀도 돼, 안 돼? 많아, 그런 사람이. 도배장판 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붙었을 때 도배장판을 해도 굉장히 잘하겠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재를 붙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은 미술관만 한대요. 갤러리야. 그러니까 갤러리, 박물관, 집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오토십도 아주 조그매요. 큰 집도 못해. 그냥 월세방 뭐 여기 방 하나. 자, 뭐가 달라 지금? 펄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째로 하는 걸 머릿속에 일단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걸 머릿속에 일단 안 넣으시면 나중에 그걸 매치하는 되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 소녀는 다 창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7화한테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목화라는 애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목이 새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똑같은 걸 사용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가 많아지면요. 아주 새롭게 안 해요, 또. 토가 많으면 그냥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 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약간 뭐 독창적인 방식, 뛰어난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상 좀 긍정적인 에너지와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2화도 나중에 문제, 7화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숫자는 맞아. 3살이나 사명 같은 거를 할 때 이 숫자들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을 자극해요, 얘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금이 내가 정의롭게 가만히 있으려고 했거든. 근데 누가 자꾸 내 옆구리를 찔러? 그렇지. 화급금 하죠.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금 보고 칼을 뽑으라고 한 거야. 야, 저쪽에 왔어. 빨리 가서 칼을 뽑아. 요렇게 모사하는 애가 누구야? 이칠화예요. 이칠화예요. 그래서 이칠화는 입만 닫아도 성공이다. 그렇지. 결론은 입만 닫아도 성공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산발목.